간단하게 해주세요. 항상 질문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예. 가급적이면 이 강의 내용에 관계되는 걸 해주십시오. 자기 피하고 제발 좀 상가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강의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히로시마 원폭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되겠고, 또 너무 지나친 이 공포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핵무기 반대 세계평화대회에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대표로 가서 대표 연설도 하고 토론도 참석하고 하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좌파 모임이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온 다른 대표는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뭔가 조작한 거로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미군 기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키나와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발표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기가 차서 보니까 이 세계 평화대회에 좌파들이 판을 치고 있길래 저는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앞에 한 페이지를 처음 연설문을 한 페이지를 추가해가지고 제 자신이 말하자면 거기서 하는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은 원폭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핵을 가져야 되면 아니라 그쪽 연결시키죠.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 중요한 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달라서 40km 위에서 북한하고 마주하기 때문에 저기서 쏘면 5분 내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천안함 사태와 여러 가지 도발을 하니까 우리는 미국의 핵 우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라,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박수도 나오고 나중에 중국 대표도 연설을 잘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핵무기를 당하고 큰 형님이 현장에서 폭사를 하셨지만 살아남는 사람도 많다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북한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공갈용이지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미사일로 뭐 하든지 어떻게 했든 이걸 쓰려고 대비를 해가 준비할 단계 가면 이걸 이쪽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여기서 선제 공격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 바로 보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저쪽에 알려지면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핵을 가져야 되는지 왜 어떻게 그걸 이야기 바로 들어가주세요. 참 미안합니다. 할 없애지 마세요. 문제로서. 그래서 박 장관님께서는 이 북이 진짜 쏘면 우리가 아무 대비 없이 당할 정도로 공포감을 갖는 게 이게 오히려 불안한 거 아니냐, 제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 체제와 전작권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여기다가 핵을 쓰는 것, 지금 사실 한미연합사령부가 우리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용산에 있고 또 평택이나 소금 북방에 미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은 핵을 쓸 수 없습니다. 우선 먼저 핵을 쓸 수 없고, 또 북한이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할 염려가 없고, 단지 문제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미사랑 후방으로 보내고 전작권을 전환해서 주한미군 철도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철도의 길이 열리면 그때부터 북한의 핵 위협은 바로 우리 머리 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머리 위로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올바로 알고 북한의 핵이 우리 머리 위로 오지 않도록, 위협이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이주청 교수님, 네. 미안합니다.
5시 반까지 양해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하라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알아서 한 건데,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주문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연평도하고 천안 이런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핵업이라든가 이런 도발 문제에 대해서 이거 조지 워싱턴 호만 지금 서해안에 갔다가 기름값 안 주고 외상을 해가지고 다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게 그 뒤에 뭔가, 이런 점에서 좀 미진한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공부하고 국방부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요구할 건 요구하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방어 태세를 붙여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또 질문 좀. 예, 제가 마이크 받았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문화대학 김재근 교수입니다. 20대 대학생들 앞에 국방과 안보 교육을 하고 있는 식품영양조리학부 전국회장입니다. 여기 온 것은 아마 지난번 우리 유화장에서 그 비가 많이 오는 43서날을 제가 처음으로 유화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김대중 기념관은 있는데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어서 정말 자칫하면 그 고귀한 업적의 그 자료들이 어떻게 하면 분실과 또 어떤 면에는 좀 없어질 우리가 너무 많은데, 다행히 건국 대통령 운암 박사에 대한 기념 사회가 좀 늦지만은 또 최근에는 인하대학에서 다시 동상 건립이 있다는 것을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박장님께서 해주신 이 모든 자료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들을 들고 대구에 있는 국정원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어떤 시스템을 잘 해서 이제 전국에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 정말 대학 총장들 또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 앞에 시스템을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프레시맨들에게 새내기들에게 이런 안보 교육, 국방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료를 아까 어떤 말씀대로 이 자료를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보 교육에 정말 좋은 자료 오늘 듣고 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들 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국가발전미래교육회 치시면 저희들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있으시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료를 충분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처음 오긴 했는데 제 말씀을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나이가 60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냥 일반 평민이에요. 교육계에 오래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요. 왜 저도 이승만 대통령 하면 동상과 지금 건립관 때문에 뭐 좀 해야지 그리고 왔는데 사실은 동상과 건립관 전에 그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북한이 지금 거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5년 12월쯤 되면 뭐 정부에서도 알아서 뭐 하겠지만 점점 이 분위기가 적화 쪽으로 가고 정교조도 가고 저도 교육에 오래 있었지만 점점 그 젊은이들은 거의 45세 전에는 정교조 쪽이고 45세 이상 60세까지는 전부 이 교원단체 쪽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가르칠 때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남침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지는 않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분위기가 다 그쪽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나가야만 될 수밖에 없나? 아까처럼 김구 선생님 어디나 이렇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딱 들으면 뭐부터 생각이 나느냐면 부통령인 이기붕 부통령님과 그 자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옳지 않은 그 부정부패 때문에 하야를 도중에 하신 거잖아요.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집 아빠가 여기저기 뭐 교회다 어디다 해갖고 많은 걸 받아서 갖다 드렸는데 팩스로 그 반발도 너무 심하고 그 다른 좋은 면이 부각이 안 되고 부통령 그 이기붕 씨 또 그 나쁜 점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
저도 그 이화장을 갔어요. 가서 뭐 좋은 대학, 프린스턴 대학도 나오시고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그 시대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어딨나.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각이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나쁜 점만 부각이 됐으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자들하고 20대하고 애들하고는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재벌들이 경제가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2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LG, 삼성 그분들 나이가 얼마입니까? 저보다 확실히 많을 거예요. 다 겪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홍보를 하려면 자본주의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을 낸다든가 뭐 어떻게 알린다든가 그분들은 뭐 그러면 그때까지 멀쩡하게 다 삼성 뭐 LG 뭐 성격이 다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결론 좀 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재벌 그 자본조달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아까 3천만 원 어느 분이 내셨다는데 3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도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오로지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물론 10년간의 문제가 있지만 부재가 있지만 홍보가 이 어른들도 홍보가 안 됐고 당장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사실 길거리에서 하실 일이 없으시면 이런 교떡 같은 거 하나 놓고 서명 받으시면 되잖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 걸릴까? 저기 뭐 이렇게 걸릴 그 메시지가 너무 그 반감이 좀 오고 차라리 건국 대통령을 부각시키지 말고 우리가 북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옆으로 해가지고 건국절을 차라리 저는 건국절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물관도 건립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메시지를 딱 던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뭐 방법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김일성 동상이라는 게 김일성 동상 나중에 다 이거 망가질지는 모릅니다. 동상 세우면 차차 얼마나 이제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것이 잘 되면은 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교육 문제인데. 예, 그 하나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기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국절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건국절이 없는 나라 없거든요. 북한은 구구절이 북한 정권이 청원 기념일인데 북한은 구구절이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구절, 4.25,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생일 이 네 가지가 북한의 4대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건국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국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직접 시해하려고 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세 분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 세 분 대통령을 직접 시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세 분 대통령이 북한에게는 가장 나쁜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는 이 세 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이 소위 말하면 돌아갔을 때 조선의 뜻을 표하고 주하를 보내고 고위사절단을 보내고 한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안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잘못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교육의 잘못을 바꿔서 우리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갖도록 만드는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건국절 행사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